현재 발생 사실에 기초한 가정. 자, 오늘은 현재 발생 사실에 기초한 가정, 즉 현재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과거의 발생 사실에 기초한 가정, 그 다음에는 미래의 발생 사실에 기초한 가정, 이런 식으로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은 현재 가정, 즉 기존 문법에서는 가정법 과거라고 하죠. 가정법 과거. 그런데 사실 가정법 과거라는 그 용어는 형태가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형태, 동사의 형태를 보고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과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현재 가정이다. 현재의 사실에 대한 가정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조건절에 쓰이는 이 과거형 동사는 과거를 의미하는 동사가 아니라 가상 영역에서의 가상 발생을 의미하는 가상 동사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현재 가정이란 뭘까? 현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그죠? 현실 있죠? 이 현실,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실, 그죠? 어떤 사실, 이 사실, 즉 이것은 발생이죠. 발생. 이 발생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거와 다른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if라는 조건절을 만드는 그런 if를 가지고 그 가상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현재의 사실과 다른 가상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지. 이 가상 상황은 이 현재의 사실, 즉 발생 사실과는 다른 가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if가 만든 이 가상 영역은 현재의 사실과 다르니까 현재 내가 이루지 못한 거, 현재 발생된 거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나 유감이나 이런 거를 가상 영역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바, 현재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유감, 이런 것들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if가 만든 이 가상 영역은 현재의 사실과는 다르죠, 항상. 그리고 이 가상 영역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 가상 상황, 즉 가상 발생이죠. 가상 동사로 표현하는 가상 발생. 가상 발생은 사실로서 드러나는, 사실로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이미 발생된 사실을 가지고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발생될 일은 없죠. 발생이 된 거니까 이미. 그죠? 현실 영역에서는 동사 원형으로 표시하고요. 즉 현재 시제를 이렇게 V로 표시한다면 가상 영역, if가 만드는 이 조건절 가상 영역에서는 VED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현실 영역에서 이 V는 현재의 발생 사실을 표현하는 기호고요. 이 VED는 가상 영역에서의 현재 발생된 사실을 표현하는 가상 동사예요. 그러니까 시제로 따지면 둘 다 이것도 현재고요. 이것도 현재죠. 이해되죠? 이 현재가 현실 영역에서는 V로 표시되는 거고 가상 영역에서는 VED로 표시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VED, 조건절에 쓰이는 현재 가정을 의미하는 이 조건절에 쓰이는 이 VED는 사실은 현재 시제죠. 가상 영역에서의 현재 시제.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비동사가 과상동사로 쓰이게 되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was가 쓰이기도 한다. 요즘에. 그죠? 자, 이렇게 조건절에는 가상동사 VED 또는 were가 쓰인다. 그리고 귀결절에는 주어가 오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온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온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뭐예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비현실을 의미한다 했지? 비현실 영역을 의미하는 기호다. 즉 가상 영역, if가 만드는 이 가상 영역에서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현재 일에 대한 가정. 지금 현재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 자, 비동사가 가정법에 쓰이는 경우는 주어가 단수이든 복수이든 관계없이 were가 쓰이는 것이 원칙이다. 구어체에서는 was도 사용이 된다. 그런데 2인칭이거나 주어가 2인칭이거나 복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가정이란 현재의 발생 사실과는 다른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용법이다. 항상 현재의 사실을 보고 그리고 이거와 다른 가상 영역, 비현실 영역을 보는 거죠. 그죠? 현재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비현실 상황을 설정하고 그 비현실 영역을 통해서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하고 자신의 속마음, 아쉬움이라든가 유감이라든가 바라는 바를 표현하는 용법이다. 라는 겁니다. She doesn't have a job now. 자, 그녀는 지금 직업이 없다. 자, 이것은 현재의 사실이죠. 즉, 여기 현실 영역에서의 사실이다라는 얘기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비현실 상황을 설정해야지. 이 비현실 상황은 이 현실 상황과 다른 거죠. 자, if she had a job. 만일 그녀가 직업이 있다면 이때 이 if가 바로 비현실을 만드는 메이커죠. 그녀가 직업이 있다면 그녀는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텐데 그녀는 그 돈을 갚을 텐데 이 얘기죠. 즉 she had a job. 자, 현실 영역에서는 job이 없죠. job이 없어요. 그런데 비현실 영역, 즉 if가 만든 이 조건절에서는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she had a job 이렇게 직업이 있다, 그녀는 직업이 있다라고 표현이 된 거지. 비현실에서는 she doesn't have a job이고요. 그녀는 직업이 없고요. 이렇게 현실의 사실과 다른 가상 영역을 비현실을 통해서 투영함으로써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잖아.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야? if가 만든 가상 상황이지 현실이 아닌 비현실 상황이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 내 마음속으로만 있는 상황. She would pay back the money. 그녀는 그 돈을 갚을 텐데 직업이 있다면. 그죠? 그런데 현실이 다시 돌아와서 현실을 돌아보면 뭡니까? She doesn't have a job. 그녀는 직업이 없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if를 통해서 비현실 영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그녀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을 갚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바람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 가정을 하는 거죠. 현재의 사실에 기초한 가정. 그래서 이것이 현재 시제고요. 현실 영역에서의 현재 시제죠. 그리고 had는 비현실 영역에서의 현재 시제. would be 비현실 영역에서의 현재 시제예요. 이 would는 바로 비현실을 의미하는 기호. 그죠? 이 비현실을 의미하는 기호고요. 그 다음에 pay는 뭡니까? pay는 현재를 의미하는 거죠. would 다음에 완료형은 과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사실에 기초한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e doesn't help me now. 그는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자, 현재의 사실. 그는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So, I cannot but fail.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지금 도움이 절실하죠. 그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는 현재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재 사실이에요.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바라는 바를 한번 말할 수 있잖아. 그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실패 안 할 텐데. 그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상적인 상황일 뿐이다라는 얘기야. 자, doesn't help 현재 시제. 그리고 I cannot 그죠? 현재죠. If he helped me 만일 그가 나를 도와준다면 I could do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을 텐데. 자, 현재의 사실에 기초해서 가정한 거죠. 이때 helped 과거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상 동사죠. 가정 영역 즉 비현실 영역에서의 현재 시제. 이 doesn't help가 바로 helped가 된 거죠. 이것은 현실 영역에서의 현재고 이것은 가상 영역에서의 현재다. 둘 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if가 만든 가상 영역에서 그는 나를 도와주잖아. 그죠? 그래서 I could do 나는 것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비현실적인 상황일 뿐이죠. 현재 사실과 다른. 자, could 조동사의 과거형 비현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do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은 현재 시제죠.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요. He doesn't help me now. 그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So I cannot but fail.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If you had helped me. 그가 만일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I could do it. 나는 것을 해낼 수 있을 텐데. 그죠? 이렇게 현재의 사실과 연계시켜서 가정법을, 즉 가상 영역을 연결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이 두 문장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가정법의 느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If you're happy, you'd make others happy. 만일 내가 행복하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텐데. 자, 항상 행복해하던 친구가 있었고요. 항상 밝은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따라 우울하고요. 좀 뭔가 일이 있어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로초 안에서 말할 수 있죠. 야,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울하고 좀 안 좋아 보이는 상태죠. 위로초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If you touched me, I'd scream. 네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비명을 지를 거야. 아직 나를 터치한 상황은 아니죠.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경고성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죠. touched 가상동사. If I were your father, 만일 내가 내 아버지라면, 내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 상황이죠. if가 만든 가정일 뿐이다. 내가 네 아버지라면 I should advise you to climb the mountain. 그 산 올라가는 걸 멈추도록 충고할 텐데. 그죠? 항상 위험한 산 올라가는 친구를 보고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이렇게 충고를 하는 말이다. 자, 심칭이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는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앞에서 설명한 거죠.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구어체에서는 if I, if she, if it 자, 등 1인칭이나 3인칭 단수주어에서는 were 대신에 was가 쓰이기도 한다. was가 쓰이기도 한다. 단수동사 was가 쓰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were가 더 격식을 갖춘 말이다. 순수한 가상적인 문장에 적합하다. were가 원칙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복수 주어인 if you, if we, if they 다음에는 당연히 were만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수기 때문에 was를 쓸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도치구문의 경우에는 were만 사용한다. 자, 도치구문, 주어와 동사를 바꿔준 도치구문에서는 왜 were만 사용할까? was는 왜 사용하지 못할까? 자, was는 구어체 문장이고요. were는 격식적인 문장이죠. 도치문 형식은 원래 격식체에 속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죠? 원리 이해할 수 있겠죠? 도치문 형식이라는 것은 원래 격식체, 부어체라기보다는 격식체에 속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어체에서 사용하는 were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해하기 쉽죠.